지난 10월 31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및 이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합의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이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도는 그렇게 나갔죠. 사실상 수용 이런 취지로 대부분이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사실상 수용,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희는 수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결국 수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별 불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이 굉장히 미흡하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부로부터의 독립, 또 청와대로부터의 독립, 또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조사 대상자로부터의 독립이 그 독립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2-1번을 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서 통제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2-2번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하다. 이것은 이 특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이번 그 11월 7일 날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때까지 한 일주일 시간 동안 그 조문화 작업을 하고 특히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함께 만들어 가는데 바로 거기에 저희가 그 더 보완해서 집어넣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방향은 결국 그 위원회의 독립성, 그다음에 신속한 조사의 개시, 이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은 그 여야 정당 대표, 그다음에 정부 대표, 우리 가족 대표, 그다음에 국민 청원인 대표가 함께 모여서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함께 하자. 시점은 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7일 날 통과하면서 동시에 그 서약식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진상조사 과정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심각한 장애가 초래가 될 경우, 특히 그 장애의 이유가 어떤 그 법적인 문제, 법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는 게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 우리들은 개정운동도 불사하겠다. 협약서 새누리당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할 특별검사의 선정과 세월호 특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새누리당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원회에 공개하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할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2.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집행과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 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대책위원회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시협의체의 구성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5명으로 한다. 3. 상시협의체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새누리당하고 조금 전에 한 거예요. 뒷페이지 보면은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명선, 부위원장 김성실, 이렇게 네 분이 사인을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건 보시면서 이건 어떠신가요? 잘 우리 마 대표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또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우리 가족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배제하고 올라가도 결국 그 후보는 여당의 후보입니다. 여당의 뜻을 반영하는 후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나마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고로 나쁜 놈을 일단 뺄 수 있겠다. 최고로 나쁜 놈은 뺄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이 안 차시죠? 예. 성이 안 차시죠? 저희는 성에 차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청운동은 수요일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토요일날 집회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만나달라고 애걸을 안 하겠다. 있을 이유가 없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하게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도 쌩까고 지나갔는데 뭘 더 기대를 하겠느냐. 광화문은 철수 여부를 어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세월호 참사의 해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별 수 없고 또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셨던 정말 가능하겠어요라는 질문이 저희한테 의미가 없는 게 가능성이 제로건 100%건 관계없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따라서 저희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따지지 않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들은 투사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투사가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 정말 투사처럼 변했다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투사가 됐어요. 이런 기사도 막 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투사 아니고요. 될 수도 없어요. 저희가 투사가 되는 순간 진상규명은 물 건너갑니다. 저희는 끝까지 얘는 아빠 엄마여야 되고요. 저희는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부모여야 합니다. 투사보다 더 강한 게 부모 아닙니까? 함께 도와주겠다고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과연 손을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일 경계를 많이 했던 게 노조였어요. 노조. 특히 민주노총.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부모님도 있었지만 잘 아시잖아요. 다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던 평범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의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물들여져 있던 그런 부모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죠. 민주노총은 데모꾼들, 정치적인 데모를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연락이 오면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최를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5월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처음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만났을 때 아마 제가 왜 그때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따로 얘기는 안 하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일어나겠다고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다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을 앞에서 이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 명의 말도 안 되는 사고로
특히 이 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300명씩 죽는 사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번 참사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몇 날 며칠 동안 그 위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전 4월 16일 밤 9시 반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고 그 이후로 매일 바지선에 올라가서 또는 바지선이 없을 때에는 어선을 타고서라도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몇 날 며칠을 지켜보다가 예인을 만났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 발밑에 20m, 30m 밑에 내 새끼가 저기 있어요. 설령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가운데 몇몇은 배 가라앉고 나서도 그게 몇 시간이었는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외로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새끼들이 우리 새끼들이 저 안에 분명히 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손 닿으면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기까지 내가 갔는데 근데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굴하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해야 하는 안 구해주는 거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손 뻗으면 닿을 곳에 내 새끼가 있는데도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 과정에는 기존의 어떠한 경험도 기존에 정립된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사가 아니고 투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서 그렇게 수장되어 가는 내 아이를 지켜본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애쓰신다면, 물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무기. 무계획입니다. 무계획.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6월, 7월까지만 해도 저희하고 항상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었고 아무런 뭐 준비도 없었고 아무 없는데 어느 날 KBS 앞에 가 있어요. KBS에 간 날 기억하십니까? 그날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 갔는데 그거 의논하고 간 건가요? 계획 잡고 간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당탕탕탕 하다가 가자! 순식간에 버스 꽉 채워서 올라간 겁니다. KBS 왔네? 뭐지?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 앞에 가 있어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돌이켜보면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빠 엄마기 때문에. 아빠 엄마들이 모여서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 엄마의 생각으로 그 순간순간 아빠 엄마로서 해야 할 최선의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고요. 그렇게 판단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조직도 갖추고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그러한 것은 살아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을 할 때 딱 기준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애기들한테 좀 덜 미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혹시 더 미안해지는 건 아닐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왜 이걸 안 하지? 최근에 김장하자고 제안 들어왔는데 저는 찬성했었거든요. 가족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죠? 여기서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포기 쫙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말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얻어 먹으면 말이라도 곱게 해주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유가족들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런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는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물어보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나 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행동을 해주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쪽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어떤 성향으로 보면 나름 좀 진보적이거나 조금 합리적인 이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아쉬운 게 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조금 센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세게 얘기하면 좀 비겁하다, 좀 비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보지 마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비겁함이고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지저분한 냄새나는 똥 아니야? 멀리 해야지. 난 저런 것들하고는 나는 종류가 달라. 난 급이 달라. 어떻게 내가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해? 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맞서 싸울 자신이 없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입니다.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들이 무너지는 순간 안전한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 의미를 저희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 가족들이 정말 끝까지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나 자신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까를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답이 뻔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는 것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능하면 자기야 합리화와 비겁함을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찾아 나가자,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